예,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금 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출두 전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는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양 전 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관련 내용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중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먼저 전직 대법원장의 현장 출두 장면 두 분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평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특히 법관들 좀 참담할 것 같습니다. 예, 참담하죠. 전직 일반 법관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직 대법원장 수십 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정말 유죄가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면 단죄하는 역할. 그다음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석방함으로써 인권 보호를 하는 그런 역할을 수십 년간 해온 분인데 오늘은 그런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 판단을 받는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은 물론이고 법원 조직원들 그리고 이제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도 굉장히 참담하게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조금 입장은 바뀐 것 같아요. 작년 6월 1일 날 소위 말하는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그리고 법원 조사에도 내가 거기 가야 됩니까?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좀 다행스럽게도 국민 여러분께 내 재임 기간 중의 일로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 그리고 모든 책임이 있다면 그건 제가 지고 가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그렇지만 다수의 법관들은 정말 양심에 따라서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고 있으니까 좀 신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법원의 수장이 검찰에 출석을 했다. 그러니까 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조금 여러 가지 해석해 볼 만한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자기가 근무하던 대법원에서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자회견을 오래 했어요. 반면에 검찰에서는 포토라인에 쓰지 않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 그러니까 선출된 대통령이었던 전직 대통령들도 다 검찰 포토라인에서 간단하게라도 얘기했습니다. 어느 대통령이나 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장이 검찰 자기가 조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도 국가기구 아닙니까? 대법원도 법원도 국가기구지만.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상당히 검찰도 무시하는 거지만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은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대통령도 다 얘기를 하는데 유무죄 나중에 가리겠지만 자신은 무슨 그릇된 권위가 있길래 검찰 포토라인을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느냐. 그리고 이제 대법원 앞에서 자기 기자회견을 했다는 건데 그거는 결국은 아직도 이제 남아있는 자신의 후배들이라든가 법원의 메커니즘에 기대는 거 아니냐. 결국은 검찰이 기소를 한다 그래도 결국은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기 때문에 나는 은근히 자신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호소하고 국민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아직도 갖고 있는 자신의 어떤 그릇된 기득권과 권위 이 부분을 버리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견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발생한 초반에 있었던 그런 태도와는 달라진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것은 검찰이 지금 스모킹 건이라 그래서 김앤장 변호사하고 했던 독대 문건도 좀 발견하고 각종 혐의 부분들을 언론에 좀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하고 좀 달랐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그리고 국민 여론도 굉장히 안 좋고요, 실제로. 국민들도 우리 국민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대법원이, 특히 대법원장이 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자꾸만 검찰에서 밝혀지니까 혐의도 40여 개가 되고. 그리고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여론을 일단 좀 피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후배 법관들이 잘못이 없다 그런 걸 봤을 때는 결국은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다루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의 언급을 들으면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미 고인이 되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모든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은 나에게 물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아무도 내 책임이다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법원 조직에 기대는 모습. 어차피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조사를 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안 하든 어쨌든 기소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 6년 동안 재임하면서 정말 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수족처럼 부리던 법원행정처를 거쳐간 판사들이 지금 뭐 주요 보직에 아직까지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영장 청구 단계, 앞으로 뭐 재판 단계, 여기서도 뭐 그런 법관들에게 일종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법원에서는 아직도 일부 시각은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원에 대해서도 뭔가 좀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판사들도 일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자극해서 양 전 대법원장 입장으로서는 봐라. 전직 대법원장이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의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포토 라인을 패싱한 거에는 다분히 좀 의도가 있다. 본인은 이제 인생 대부분을 법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법원 앞에 여기를 들러가고 싶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두 분 말씀은 분명히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법원 그리고 저기 서울중앙지검 도로 하나 사이에 있잖아요. 얼마 거리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걸어서도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포토 라인이 아닌 대법원 바로 현관 저기 정문 앞에서 여러 가지 시위 집회가 있는 와중에 자기 입장을 발표를 하고 검찰로 갔죠. 그 검찰 조사가 이제 아마 현재 시작이 된 것으로 보여요. 10시까지 이제 10시부터 아마 조사가 됐을 것 같은데 과연 전직 대법원장은 검찰이 어떤 애우를 하게 될지 이전에 했던 전 대법관하고 같은 처우를 하게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에서는 아마 일부의 의견이긴 하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무슨 법원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법원도 통제를 하고 좀 뭐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거를 검찰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오해가 불식되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도 하여튼 예우 정말 엄청나게 신경 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뭐 지하 주차장 전부 차량 빼고 오늘도 검찰청사 출입은 비표를 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고 뭐 상공에서 드론 촬영도 일체 허가를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을 들어가면 일반 피의자들은 그 왼쪽에 검색대가 있는 좁은 문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은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 중앙에 넓은 문을 아예 개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 문을 통과해서 이제 15층 조사실로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죠. 다만 이제 조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장검사가 투입이 됐었죠. 이원석 부장하고 이제 한홍재 부장,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예. 근데 오늘은 이제 뭐 부부장검사, 뭐 그것만 하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그다음에 조사가 오늘 하루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15층은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았던 10층과는 달리 침대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 조사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뭐 두세 차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침대가 없다는 거, 그거 하나만 다를 뿐이지 뭐 전직 대통령과 똑같은 예우를 했다고 봅니다. 한 차례 조사에 그치지 않는 것, 검찰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겠습니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서는 포토라인을 여러 번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서서 말은 하지 않더라도 뭐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검찰이 이제 또 비공개 소환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고용환이라든가 전 대법관도 비공개 소환을 했다 그러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7개월 동안 검찰에서 수사했는데 사실상 압수수색도 제대로 못 하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 기각률이 90%에 달해 법원이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고용환 전 대법관도 구속영장이 다 기각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결국 법정에 가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검찰 입장에 봤을 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을 또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검찰은 최선을 다하겠죠. 다하겠지만은 그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 특히 이제 직권남용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부분이 무죄로 난 판결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증명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내 밑에 부하가 시켜서 했다는 건데 그 시켰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중간 고리 같은 거 이런 부분들 입증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법원에서 상당히 이 부분들이 계속 유죄 판결이 안 났었던 것인데 이 문제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누구보다 잘 알겠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번 뭐 하여튼 검찰의 기소 과정 또 구속영장 청구할 거로 예상되는데 청구에 대한 실질심사 과정 또 법원의 재판 과정 이런 부분에서 다 국민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임종원 전 처장의
공소장에 40여 개 혐의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찰이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유영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혐의 사실을 일거를 뭐 다 낱낱이 일거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과연 승인을 냈고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재판에 관여를 했는지 그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 게 핵심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은 혐의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판 개입,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뭐 인사 조치, 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뒷조사를 했다 이런 건데, 가장 대표적인 재판 개입으로 지금 언급되는 게 이제 강제징용 그렇습니다. 소송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은 뭐 검찰도 저는 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강제징용 소송 때문에 지금 법원행정처장들이 청와대를 가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또 뭐 외교부 장관 이런 분들하고 회동을 한 건 맞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소송을 하는데 과연 외부에서 뭐 그게 뭐 사건의 당사자가 됐든 아니면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청와대가 됐든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과연 그게 상식적으로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강제징용 소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 검찰로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관들에 대한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 이 부분도 지금 뭐 알려지기로는 무리야기법관 인사조치 보고 이런 문건이 있다고 하고 거기에 지금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서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 부분도 뭐 전직 대통령들과 비슷한 신문 방식에 있어서도 거의 뭐 비슷한 방식인데 검찰에서 이미 이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그렇게 추궁하는 자리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양 전 대법원장의 기본적인 입장을 듣는 자리지 무슨 뭐 일반 피의자들처럼 아 당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건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 지금 뭐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직 대통령과 비슷한 예우를 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검찰의 자신감이 깔려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임종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때 묵비권을 행사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대법관 둘은 출석을 했을 때 다 계속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뭐 오해가 있는 부분은 소상히 설명을 하겠고 기억나는 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이 오늘 조사에서 좀 어떤 태도로 임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뭐 묵비권 행사할 거라 예상했는데 오늘 좀 법원 앞에서 얘기한 부분이 예. 달라졌기 때문에 일말의 기대를 할 수도 있게 생각이 드는데 예. 큰 개로 봤을 때는 저는 별로 입장이 변화가 아마 검찰 수사 결과 나오겠지만 조사 결과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 법리 관계에서 워낙 정통한 분이기 때문에 그 결국은 법원에서 증거라든가 정황상 증거라든가 물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유죄 인정이 어렵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피해 나가게 하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조력을 다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 필요하면 묵비권도 행사할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확실하게 자네는 아니다라는 반복되는 언어만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과연 이제 뭐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검찰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지만 과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원 행정처가 어떤 데입니까? 과거의 법원 행정처 지금 좀 바뀌고 있습니다만 완전 인사와 모든 분을 법원에서 장악한 곳이 아닙니까? 대법원장 직계로서 거기를 거쳐간 판사들이 지금 얘기를 들으면 뭐 1심의 젊은 판사들은 좀 그렇다 그래도 이제 항소 올라가면 그쪽의 판사들은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은근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에요. 이제 그럴 경우에 과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 거냐. 그것은 양세 대법원장이 믿을 건 그거밖에 없겠죠, 실제로. 물론 이제 유무죄를 가리는 진위를 가린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이 현재 사건을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나 조사에서도 그렇게 협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 변호사님 두 차례 이상은 소환될 거라는 게 이제 검찰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관련 혐의자들 진술을 다 받았을 것 같은데요. 조사를 일단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술 내용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를 경우 특히 이제 재판 관련 개입 지시 관련해서 나는 뭐 지시 받지 한 적이 없다, 받았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질 신문을 하게 되는 건가요?
대질 신문 안 할 거예요. 뭐 전직 대통령들도 대질 신문까지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는 예. 과연 어떤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어떤 진술이 합리성이 있느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전현직 법관들이 한 100여 명이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여러 사람은 다 A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혼자 B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A 쪽이 맞겠죠. 물론 뭐 다수의 사람이 전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 부분은 뭐 굉장히 조심할 거지만 그렇죠. 그런 진술의 그 합리성 비교, 그 다음에 이제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문건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판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인이 뭐 묵비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양 전 대법원장 측이나 검찰 측이나 오늘 서로를 굉장히 탐색하는 그런 조사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양 전 대법원장도 지금 몇 개월 동안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 새로운 뭔가를 물어보는 게 있을까? 또 새로운 증거는 뭐를 갖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할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 나올 때는 그건 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갈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도 모든 카드를 안 내릴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래서 재판 단계에 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증거로 우리가 유죄를 입증하겠다.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환 조사 다 끝내고 나서는 구속영장은 청구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이 클 거예요.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면은 정말 뭐 탄력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 정도면 혐의가 입증이 됐다. 그러면 이제 청구를 할 텐데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깊어졌죠. 지금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조사를 하기 전에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이미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결과, 그다음에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몇 차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종합해서 뭐 전체 다 영장을 청구할 건지 뭐 이걸 결정할 텐데 논리상으로는 저는 뭐 전체 다 검찰은 뭐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뭐 증거를 더 확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논리상으로는 다 청구하는 게 맞죠. 전체 다라고 이미 하면 기각됐었던 두 대법관에 대한 것도 임종원 함께.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이 됐는데 그 상급자들이 물론 뭐 상급자들이 지시한 게 뭐 입증이 안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자 마지막으로 유영하 평론가님이 사법농단 의혹 해를 좀 한 해가 지났음에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재판 과정까지 생각한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강하게 지금 1월 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 아닐까요? 이 재판 분명히 국민들의 의혹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밝혀지길 바랄 텐데 앞으로 재판이 어떤 과정,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시는지 한번 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글쎄요, 이게 사법개혁이 1992년도인가부터 시작됐는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나 전혀 진전이 없었죠. 사법발전 개혁위원회도 있었고 재법제도 발전이 있었는데 결국 셀프 개혁이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나왔지만은 방탄국회는 우리가 들어봤는데 방탄법원이라는 말은 처음 들을 정도로 압수수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식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인색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전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국민들이 정말 신뢰를 이제 잃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법원이 신뢰를 잃어가면 국가 기강이라든가 기본이 이제 훼손되는 것인데 결국 이제 판사들도 고민하겠지만 이 문제를 이제 법원이 신뢰를 잃은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이 스스로 하면 좋죠. 지난번에 판사회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또 나왔던 것이고 지금까지 나온 과정을 봤을 때는 법원이 스스로 개혁하기에 많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 기각률이 90%에 달하지 않았을까? 이번 사법농단 사건에서. 저는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도 지켜봐야겠지만 특별재판부 설치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건 특별재판부 설치를 하지 않는 한은 이 문제를 국민들이 의심되는 부분들을 시원하게 풀어줄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상권 위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1949년도에 제한국회에서 반민특위가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인데 그 반민특위를 어디다 했냐면 국회 내 안에 했어요. 안에. 국회 안에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국회 밖에 하면 됩니다. 국회 밖에 하고 그리고 지금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 그래도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현직 판사들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도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이 기자회견한 곳 어디입니까?
대법원 앞이잖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럼 전직 대통령 기자회견할 때 예를 들면 검찰 철도하고 이제 청와대 앞에서 합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들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중재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